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호텔 복도를 가득 채운 긴장감이 에어컨 바람보다 차갑게 살을 파고듭니다. 2026년 5월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밀실 안에서는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멈추느냐 마느냐를 두고 거친 숨소리만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스럽지 않다는 한마디에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얼어붙고 기름값이 배럴당 $100를 넘어서며 지구촌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서류 뭉치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이란이 내민 최후의 제안서, 그 한복판에 적힌 이름은 강대국도 산유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라는 벼랑 끝 상황에서 한국의 이름을 소환한 것일까요? 유가 폭등에 가장 먼저 쓰러질 줄 알았던 나라가 사실은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만입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중동의 거친 협상장을 누벼온 사람인 것이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의 기술이나 무기를 속빈 강정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서구의 것을 흉내낸 장난감 수준으로만 여겼고 그런 나라가 이 거대한 판에 낄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무지했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이름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의 복도는 지금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복도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에어컨의 웅궁거리는 진동음조차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신경을 긁어댑니다. 2026년 5월, 세계는 지금 거대한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지 벌써 3주가 넘어가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라는 공포의 숫자를 돌파하며 전 세계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협상장 안팎의 공기는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휘발유 냄새가 밴 듯 매캐하기만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 밀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협상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핵포기 없이는 단 1센트의 지원도, 단 한 통의 원유 수송도 허용할 수 없다. 밀러의 단호한 선언에 이란 대표 파라드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듯한 냉혹함이 서려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게 식은 홍차잔들이 놓여 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신 마른 침을 삼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위기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단연 한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원유 수입의 95%를 이 닫힌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 에너지 자립률 고작 4%의 나라. 세계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저 역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외교관의 연락을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은 이 판에서 변수가 아닙니다. 그저 기름이 끊기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 구경꾼일 뿐이죠. 그 무정한 말이 지금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찌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확신은 오늘 새벽 바라드가 건넨 한 장의 비밀 서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란이 내놓은 수정 제안서, 그 은밀한 조항 속에 적힌 이름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바라드는 제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파트너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년 전 한국산 방산 시스템을 조립식 완구라며 비웃던 제 부끄러운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 한국 기술진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열정 어린 설명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앞선 기술을 따라가려면 100년은 멀었다며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비웃었던 그 기술들이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고 그 어떤 레이더망도
뚫지 못할 정교한 방패가 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의 생명줄이 되어버린 것이죠. 창밖으로 이슬라마바드의 밤하늘이 불길하게 일렁입니다. 호텔 주변을 에워싼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차가운 벽면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집니다.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쉴 새 없이 유가 폭등과 세계 각지의 폭동 소식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지옥 같은 교착 상태를 깰 것인가? 누가 저 닫힌 해협의 문을 열 열쇠를 쥐고 있는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던 제 눈에 이제는 그 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답은 협상 테이블 밖에 서 있던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왜 그토록 한국의 기술과 장비에 집착하는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소리를 높이면서도 한국의 이름이 나오자 입술을 깨물었는지, 이제야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전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장난감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쓰레기라 치부했던 그 기술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철의 심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쪽지를 꺼냅니다. 한국에너지 담당관의 번호가 적힌, 어제까지만 해도 쓸모없다며 구겨버렸던 그 종이입니다. 이제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세계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비상벨인 것이죠. 제가 무시했던 그들의 땀방울이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고 애걸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셔츠 주머니 속의 종이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세레나 호텔의 시계 태엽은 쉼없이 돌아가고 이슬라마바드의 새벽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구경꾼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사실은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예감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하지만 이란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 한국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을 뚫고 나올 빛이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밀려오는 느낌인 것이지요. 과거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 땅 파키스탄에서 댐을 짓고 도로를 닦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1970년대에 그 가난했던 손길들이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강철의 힘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란이 왜 한국에 매달리는지, 트럼프가 왜 한국의 이름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지, 이제야 그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며 우리가 놓쳤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 준비를 합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이슬라마바드의 밤을 깨우고 호르무즈의 바닷길을 열며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기술이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줄로 변모한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슬라마바드의 한낮은 마치 거대한 가마솥 안처럼 끓어오릅니다. 세레나 호텔 외벽을 타고 흐르는 열기는 아스팔트를 녹일 듯 기세등등하고 그 위로 경찰차의 경광등만이 쉴 새 없이 번뜩이며 도시의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호텔 정문 앞을 가로막은 무장 병력들의 총구는 허공을 향해 있지만 그 끝에 걸린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팽팽합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매 순간 들어오는 속보들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음을 경고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던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자물쇠가 채워진 채 굳게 닫혀버린 것이죠. 전쟁 권한법 만료 시한인 5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백악관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갑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법적 기한이 끝나가자 미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져만 갑니다. 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45분간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이미 실전 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협상이냐,
아니면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냐? 세계는 지금 그 잔혹한 갈림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가장 깊은 비명을 지르는 나라는 정작 총 한 자루 쥐지 않은 협상장밖에 한국입니다. 원유 수입의 95%를 오직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에너지 자립률 고작 4%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든 차에 한국은 지금 국가의 심장이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7개월치의 비축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입로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에서는 그저 서서히 죽어가는 시간을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봉쇄가 3개월만 지속되어도 제조업 생산비가 12%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협상장 안의 거물들에게 한국은 그저 돈을 더 내야 하는 구매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기만 합니다. 미국 대표 밀러는 서류 가방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테이블을 내려칩니다. 핵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합의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경고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란 대표 파라드는 오히려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전쟁 종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마치 평행선처럼 결코 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날선 대화 사이에서 솟구치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27년 동안 중동의 수많은 밀실을 지켜봐 왔지만 이토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는 처음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이란은 해협을 인질 삼아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같은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을 사가고 돈을 지불하는 존재감 없는 구경꾼으로만 취급당할 뿐인 것이죠. 한국이요. 이 판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며칠 전 부하 직원이 가져온 분석 보고서를 제가 직접 폐기하며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찌릅니다. 하지만 상황실 한쪽에서 쉴 새 없이 팩스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취약도를 분석한 긴급 자료입니다. 중국은 120일치, 일본은 90일치, 그런데 한국은 7개월치라는 숫자가 유독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희망 섞인 어조로 묻습니다. 한국은 비축량이 꽤 되는데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은 가장 먼저 무너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나라의 처량한 운명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이슬라마바드의 하늘은 타오르는 노을로 붉게 물듭니다.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는 여전히 식지 않은 열기가 아지란기처럼 피어오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협상은 오늘도 성과 없이 끝났고 대표단들은 서로 악수조차 나누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란 지도부는 분열되어 있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시장은 그 한마디에 또다시 요동칩니다. 배럴당 $105.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전 세계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다시 한번 메모 한 장을 들고 제게 달려옵니다. 이란이 보낸 새로운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제 손끝에도 미세한 떨림이 전달됩니다. 1단계 전쟁 종식, 2단계 통행권 회복, 그리고 3단계 핵 협상 조항 아래 적힌 특정 국가와의 에너지 및 기술 협력이라는 문구,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27년 외교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일입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중재국도 아닌 나라가 왜 이란의 최후 통첩 같은 제안서에 등장한 것일까요? 그것도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건 파트너 항목에 말입니다. 당사국도 아닌 나라를 왜 변수로 보느냐고 호통쳤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란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을 소환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협상장에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제게 이 이름은 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한국을 구경꾼이라 비웃으며 무시하는 동안 이란은 이미 한국이라는 카드가 가진 치명적인 가치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의 경찰 조명이 호텔 외벽을 하얗게 적시고 이슬라마바드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상황실의 12개 모니터가 일제히 깜빡거리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육아 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사실은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가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무시당하던 기술, 외면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목구멍을 쥐고 흔드는 생명줄이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반전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구경꾼이라 부를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이슬라마바드의 새벽 공기는 한낮의 열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차갑게 식어 살결을 스칩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걷는 제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골목길에 울려 퍼집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란이 내민 그 서류 한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맴돌며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는 낯익은 태극기가 걸린 건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슬라마바드 주재 한국 대사관인 것이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담벼락에 설치된 작은 전시 패널 하나가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 액자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1977년 파키스탄 망갈라댐 건설 현장의 한국인들이라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누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안전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타국의 댐을 짓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 시절 한국 청년들의 얼굴인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작업복은 땀 소금에 절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치밀어 오릅니다. 27년 전 제가 처음 외교관 배지를 달았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노동력을 파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화려한 공학 기술을 뽐낼 때 한국인들은 묵묵히 삽을 들고 땅을 파며 남들이 기피하는 험지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투박한 손마디를 보며 가난한 나라의 서글픈 운명이라며 속으로 동정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를 장난감이라 부르고 그들의 기술을 낡은 모조품이라 비웃었던 제 오만함이 이 사진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50년 전 사막의 흙먼지를 마시며 용접봉을 휘두르던 그 손들이 오늘날 어떤 기적을 일궈냈는지 말입니다. 사진 속 청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배운 기술은 세계 1위의 조선업이 되어 호르무즈의 바닷길을 지키는 거대한 LNG 운반선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세웠던 정유 설비의 노하우는 이제 이란이 국가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구걸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비웃음을 견디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천궁 미사일 시스템은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패가 되어 전 세계 강대국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안서에 한국의 이름을 새겨 넣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정치적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주겠다고 하지만 실전에서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의 뜨거운 볕 아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약속을 지켰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이란의 석유도, 가스도, 하늘도 지킬 수 없다. 파라드의 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50년 세월이 증명해낸 필연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사진 속 노병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제는 7순, 8순이 넘었을 그분들은 지금 한국의 어느 따뜻한 방에서 이 뉴스를 보고 계실까요? 자신들이 50년 전 뿌린 씨앗이 오늘날 전 세계의 생명줄을 쥔 거대한 거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란 인근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 실제로 날아오는 드론을 격추했다는 보고서를 떠올리니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장난감이라 조롱받던 그 무기가 이제는 강대국들의 최첨단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하늘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한국 에너지 담당관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시 꺼냅니다. 땀에 젖어 눅눅해진 이 종이가 이제는 금덩어리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미국 대표 밀러가 핵이 빠진 합의는 없다고 소리칠 때 이란이 속으로 비웃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허락보다 한국의 기술 협력이 자국을 살릴 더 실질적인 카드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체스판 위에서 가짜 명분을 쌓는 동안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실력으로 판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바람이 이슬라마바드 대사관 건물을 타고 내려와 제 뺨을 스우칩니다. 차갑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사진 속 이름 없는 영웅들을 향해 마음속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을 구경꾼이라 치부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그 세월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국격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쌓아온 기술과 헌신이 오만한 세상을 향해 날리는 통쾌한 한방, 즉 거대한 인과응보인 것이지요. 저는 이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세레나 호텔로 향합니다.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확신에 찬 걸음걸이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중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내민 이 한국이라는 카드를 전 세계의 면상에 들이밀며 누가 진짜 이 판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 뒤로 1977년 사막을 호령하던 한국 청년들의 기상이 겹쳐 보입니다. 호르무즈의 문을 열 열쇠는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철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전혀 없습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천 킬로미터 넘어 서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한국 외교부 에너지 담당관입니다. 상대방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뜨거운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한 통의 전화가 세계 경제의 혈관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심폐소생술이라는 사실을 저쪽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란의 제안서 내용을 전합니다. 이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응팀을 꾸려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립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상황실로 뛰어들어오는 부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살만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방금 올라온 소식입니다. 화면 속 트럼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특유의 호기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입술을 꽉 깨문 채 서류 한 장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한국이 포함된 이란의 새 협상안입니다.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카드가 예상 밖이다. 트럼프의 이 짧은 마디에는 당혹감과 경외감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을 그저 기름이 없으면 쩔쩔매는 약소국으로만 여겼던 그들의 오만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을 빌미로 압박하고 이란이 해협을 볼모로 버티는 이 지옥 같은 교착 상태를 깨뜨린 것은 미국의 미사일도 이란의 원유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죠.